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잡학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기생 머리 올려주기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기생의 첫 수청에 대한 대가는 얼마였을까요? 그러니까 기생의 성인식에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 기생이 처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의식을 대발이라고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머리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기생머리 올린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골프에서 처음 필드에 나가는 것을 머리 올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어쨌든 처음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생에게는 일반적인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머리 올려주기는 의미가 간단치만은 않았습니다. 일종의 혼인식인 셈이었던 것이지요. 기생의 머리 올려주기를 맡는 것은 얼마간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돈도 상당히 들기도 했습니다. 1794년 9월 3일 밤 평안도 영변에서는 엄주 가무가 베풀어졌습니다. 다음날 있을 묵과 시험 관계자들을 위한 연회였습니다. 이때 당시 sak주부사였던 노상추는 부시험관으로 차출되어서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기생 월계와 홍옥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월계는 18살, 홍옥은 16살로 건무를 추었던 것입니다. 노상추는 그녀들의 건무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참으로 묘한 춤이라는 것이었죠.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아마도 섹시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홍옥의 건무는 노상추뿐만 아니라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더구나 홍옥은 머리도 아직 올리지 않은 어린 기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수령들 중에서 평안도 위원의 영공이 제안을 했습니다. 홍옥은 춤도 잘 추고 아주 사랑스럽소. 이 애가 훌륭한 관직자를 만나 머리를 올리고 어른이 된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영공의 말은 오늘 밤 이 자리에서 홍옥의 머리를 올려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좌우를 둘러보건대 노 영공이 연배가 가장 젊으니 이 일을 맡아주면 어떻겠소? 라고 했습니다. 노 상추는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예, 아름다운 일이지요. 이 일을 마다한다면 그건 졸장부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쾌히 승낙했습니다. 처음 말을 꺼낸 위원 영공은 그 자리에서 2,000동짜리 수표를 썼습니다. 이어서 영변 수령이 2,000동, 회천 수령이 1,000동, 노상추가 2,000동 해서 모두 7,000동을 모았습니다. 잠시 후 홍옥의 어미 차설매를 불러서 머리 올릴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밤 3경 술자리가 바한 후 차설매가 홍옥을 데리고 노상추 방으로 왔습니다. 술 몇 잔을 마시고 차설매가 나간 다음 홍옥이 수청을 들었습니다. 7,000동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 돈이었을까요? 동이 어떤 화폐 단위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70냥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8세기 한양에서 번듯한 기와집 한 채 사려면 100냥이 든다고 하니 기생머리 올리는 값이 집 한 채 값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생첩 들이느라 집 한 채 날렸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럼 어린 기생의 첫날 밤을 책임진 노상추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마냥 좋기만 했을까요? 이것이 대장부 풍토라고는 하지만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선웃음만 나왔다. 노상추 일기에 적힌 노상추의 내심의 마음이었습니다. 조선의 양반 남자들은 때로 서로에게 강박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세속에서 풍류라고 규정하면 자신의 뜻과 달라도 풍류가 되었고 행세하고자 하는 양반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거는 시절이었기 때문이지요. 일기에 적힌 노상추의 속내에서 이런 강박에 대한 저항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머리 올려준 일은 특별했는지 며칠 후 홍옥과 헤어지는 장면은 잠옷 애틋했습니다. 머리 올려주는데 참여한 여러 수령들에게 두루 인사를 하고 떠날 때 홍옥이 말고삐를 잡고 서서 다른 수령들과는 달리 노상추에게 특별히 인사를 했습니다. 노상추는 속으로 잠시 사모하는 마음을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상추는 그대로 보임지인 삭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 기생 홍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상추와 다시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생활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각종 연회에서 건물을 추며 때로는 관직자들의 수청을 들면서 기생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느 양반 관직자의 첩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오늘의 참고도서는 조선의 가족 1000개의 표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